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62쪽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신에너지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수소가 있네요. 또 연료전지가 있죠. 또 석탄을 액화하거나 석탄을 가스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는지 우리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연구입니다. 특히 자연 자체를 활용한 에너지들은 그 양이 무한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뭘 이렇게 쌓아둔 거니? 쓰레기와 옥수수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려고요. 써먹으려고 사둔 옥수수를 버린다고? 아니요. 지금 몇 개 쪄주세요. 자, 이런 옥수수 등으로 무슨 에너지를 만들까요? 잠시 후 배웁시다. 자,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라든가 물, 지열, 강수, 물 위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 유기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합니다. 재생에너지 종류에는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해양 에너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재생에너지 중에서 8개 중에서 먼저 풍력 에너지를 볼까요? 풍력 에너지는 여기 그림처럼 여기 풍력 에너지죠.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산이나 바다 등에 설치할 수 있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풍속이 초당 4m 이상인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가 가장 많이 있을까요? 바람이 많이 있는 곳, 산이 높은 곳, 그렇죠. 바람이 산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산 꼭대기쯤에는 바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겠죠. 그러면서 바람 세기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초당 1초에 4m 이상 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대관령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풍력 발전을 많이 세우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기 삼양목장이라고 대관령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이런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또 서해안에 보게 되면 서해에서 밀려오는 바람들이 있어서 바다 해풍에 의해서 이렇게 풍력 바람이 좀 셉니다. 그래서 서해안 바다 쪽에도 많고요. 특히 또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바닷가이라든가 이런 산에 이런 곳에 풍력 발전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폐기물을 여러분이 먹고 남은 폐기물 있죠? 그것을 연료로 변환시켜서 열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뜨겁게 해가지고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난방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소해 주긴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태양광이 에너지가 있죠. 태양광, 유리처럼 까만 유리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화 에너지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1등부터 5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태양 전지판, 즉 모듈을 이용하여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변환할 때는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반도체. 자,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나 낮에만 전기가 생산이 가능하고 단점은 또 밤에는 생산할 수 없고 또 비가 오나 구름이 많이 끼는 날에는 또
발생할 수 없고 또 양지에서만 가능하겠죠. 음지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라고 그래요. 태양열 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해양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해양 에너지가 있어요. 조수 간만의 차. 조수 밀물과 썸물을 이용해서 하는 우리나라의 시화호의 조력 발전이 있어요. 조력 발전은 바다에 쑥 들어와 있는 만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만처럼 쑥 들어와 있는 부분을 가로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 이제 물을 가둬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썰물이 아니고 밀물 때 물이 그 시화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밀물이 높아지니까 그 밀물 때 들어오는 그 위치 차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수차를 돌리게 돼요. 이럴 때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조력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조력 발전이 50메가와트 정도 돼가지고 한 20만 인구가 사는 도시를 전기를 쓸 수 있을 양의 조력 발전이 그렇게 용량이 크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의 높낮이 위에서 전기를 발생하기도 하고요. 조류, 우리나라는 지금 해남에 우수영하고 우수영이가 있는데 우수영에 진도교가 있는데 진도하고 그 사이에 울돌목이 있어요. 여러분 명랑해전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일본에 많은 배들을 물리쳤죠. 거기는 굉장히 밀물과 썰물 때 물 조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른답니다. 강물보다 더 빠르게 흘러요. 그때 흐를 때 거기에 바람개비 같이 놓으면은 그 수차를 돌리게 되죠. 이럴 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해수 온도차 발전. 그래서 해수 온도차. 이런 우리나라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적도 지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바다의 온도가 표면은 굉장히 높은데 저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차가운 깊은 바다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면 위에 물이 따뜻하니까 이게 전기로 변한답니다. 그 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해수 온도차 발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입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 발전소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좀 만들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겠죠. 자, 수력 에너지, 수력 발전소.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소가 전체 전력량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 수력 발전소 많죠. 저 북한강 쪽에 보면은 많죠. 소양강 발전소, 의암댐 굉장히 많죠. 화천댐, 소양댐 뭐 많은데 전체 전력량의 1.1%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가 거의 65% 정도 있는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가지고 하는 발전소 양이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약 67%가량 될 거예요. 그러므로 3분의 2가량이 화력발전소예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3분의 1 정도, 즉 29% 정도가 원자력 발전이고요. 요새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3% 정도 되다가 지금은 6%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적은지를 알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약 29%, 석탄이라든가 석유 태는 것이 67%가량.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공해를 많이 발생시킨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나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운전 비용이 적고 발전 소요 시간이 짧으나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큰 저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몰 지역이 많아집니다.
근데 요새는 수력발전소 중에서 소수력발전소로 해가지고 어떤 계곡물이 좀 흘러간 통로에서 위치, 높이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하는 것도 있답니다. 자, 아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태양열 에너지예요. 자, 태양열을 저장하여 냉난방으로 이용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쉬워 자연 조건에 따른 출력 변동이 큽니다. 이것도 아까 태양광처럼 어떻게 해요? 흐린 날이나 밤에는 어렵겠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양 열인데 이렇게 태양 이것은 영상으로 한꺼번에 이걸 보여줄게요. 지열 에너지, 지열에 의해서 생성된 온수나 전기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에너지 잠재력이 무한하지만 개발 가능 지역이 한정적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밑에 화산 지역이라서 또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데 조산대 있죠. 조산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데에는 마그마가 좀 가까이 있죠. 그래서 마그마 가까이까지 통로를 지열 발전을 하게 되는데 통로를 뚫어서 위에서 물을 내보내면 마그마가 너무 뜨겁게 마그마 근처가 지열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순간적으로 뭘로 변하겠어요? 수증기로 변하겠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열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마그마 그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지열 땅속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냥 물을 보내기만 하면 수증기로 변하지 않고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온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이 바이오라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매스를 변환하여 연료를 만들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이오매스를 변환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갖다가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키게 되면 거기서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알코올이 뭐냐면 여러분 소주에 들어가는 알코올 있죠? 먹는 소주에 들어가는 알코올. 그래서 알코올 6도가 뭐 맥주, 소주는 알코올 14도인가요? 16도인가요? 모르겠네요. 알코올도 생산합니다. 그런 알코올을 이용해서 또는 바이오 디젤 같은 것도 만듭니다. 콩 같은 것에서 기름을 생산해서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디젤 기관에다 넣게 되면은 차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과 온도 등 조건이 맞으면 어느 곳에서나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 있으나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옥수수 같은다든가 많은 것을 재배를 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자, 창의력이 빵 터지는 활동 시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장소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 여러분들 주위에 무엇이 있나 봐볼까요? 아파트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 까만 유리 같은 거 있죠?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댐에 수력 에너지를 만들겠죠.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 보게 되면 영광에 가니까 파랑대유를 달아놨더라고요. 영어 불갑사 저수지 불갑저수인가요? 그 가보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켭니다. 또 버스 연료전지 광주에 보게 되면 수소 버스차가 전기 버스차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자동차도 다니고 있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